안 바르던 걸 발랐더니 트러블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죠. 악순환이에요. 꼭 이거는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민감성 피부일 때 그렇게 트러블이 생겼다거나 몹시 가렵다거나 따갑다거나 이렇게 좀 견디기 힘든 증상이 생겼을 때가 대부분 민감성일 때는 병원을 안 오고 그냥 혼자 버티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그게 오히려 더 뒤집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 바르는 게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약간 화장품 같은 걸 잘못 바꾸면 막 얼굴에 뭐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푸석푸석하고 약간 이렇거든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민감성 피부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민감성 피부가 맞나요? 정확히 민감성 피부가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한 번에 보고 딱 알 수 있나요? 아까 예를 든 게 화장품을 바꿨더니 뭐가 나요. 트러블이 좀 생겨요. 그리고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요. 이게 민감성 피부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두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민감성 피부가 아닌 사람은 이 화장품 저 화장품 써도 아무 이상이 없나요? 그렇죠. 뭐 여행 가서 뭐 내 거가 아니고 다른 걸 발라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피부결이 약간 푸석하다고 느끼거나 결이 약간 거칠다고 느낀거나 이런 게 조금 없는 상태인 게 피부 저항력이 조금 튼튼한 그런 상태인 거고. 근데 이게 민감성 피부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뀌기도 하나요? 바뀌기도 하죠. 네. 그리고 민감성이 아닌 사람이 민감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민감성인 사람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 민감성 피부라는 건 어떤 특정 질환명이 아니에요. 내 피부 상태가 결국은 약간 튼튼하고 피부 장벽이 좋을 때는 건강한 상태인 거고 네. 약간 민감한 상태로 갔을 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타고 태어나기를 내가 원래부터 민감성 피부염은 물론 있어요. 질환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이렇게 원래 유전적으로 피부 장벽의 어떤 구성 성분들이 조금 안 좋아서 약간 그 취약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 중에 90%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인데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현재 민감성 피부인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좀 피부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맞죠? 네.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개선하려고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 그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네, 지금 네. 본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당연하죠.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빨리. 네, 그래서 피부를 보니까 지금 조금 결이 거칠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뿔긋뿔긋하고, 그리고 아마 컨디션 따라서 좀 뭐가 날 수 나기도 있는 있고. 거고, 네, 네. 그런 게 민감성인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민감성 피부는 쉽게 생각하면 내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예요. 장벽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죠? 뭔가 지키고 막고 있고 딱 그렇죠. 이런. 베리어 이 기능이죠. 그러니까 내 수분이나 나의 좋은 것은 안 빠져나가는 거고 밖에 먼지가 있던 그게 뭐 햇빛이건 뭐건 잘 막아주고 있는 이 기능이 우리 건강한 피부가 가지고 있는 피부 장벽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약해졌을 때를 민감성 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피부에 하는 어떤 습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어떤 상황들이 이 피부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서 그런 것들을 약간 짚어가는 거죠. 차례차례. 그러면 지금 이 내 피부 현재 상태가 민감성 상태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나요? 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10가지 정도를 좀 체크해보고 이 중에 몇 문항이 나한테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민감성인지 아닌지를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혹시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지금 세봤는데 한 7개 정도 해당되거든요. 7가지. 네, 네. 7가지 정도면 중등도 이상의 민감성인 상태예요. 현재 내 피부가 굉장히 약하다. 이걸 말하는 상태거든요. 7개면 많은 거군요. 많은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아까 보니까 10번째 문항이 좋다는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건데 왜 좋은 기능성 화장품을 발랐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사실 많이들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 피부가 지금 예민해, 민감해,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 없던 것도 사서 바르세요. 뭐 좋다는 거 다 찾아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피부의 기능성 화장품들은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피부가 좀 약할 때 바르면 오히려 자극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극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민감할 때는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죠? 화장품은 적게 바르는 것이 좋다. 근데 이렇게 민감 피부일 땐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이 약한 피부에 대해서 지금 소화하지도 못하는 과도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피부를 좀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아까 중증도 민감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뭐 현상들이 있을 때 병원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오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바르던 걸 발랐더니 트러블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민감 피부인 상태는 지금 산불이 나기 전에 산이에요. 굉장히 가물어서 메마른 산이고, 자, 불씨가 하나 왔어요. 불이 났어요. 그게 바로 피부염이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분들이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얼굴이 빨개지거나 좀 트러블이 생겼다거나 몹시 가렵다거나 따갑다거나 이렇게 좀 견디기 힘든 증상이 생겼을 때가 바로 병원에 오시는 그 타이밍인데, 그때를 저희가 이제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서 피부염 상태로 넘어간 거고, 이렇게 오시게 되면 우선은 불을 꺼야 돼요.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차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결국 병원에서 처방을 드리는 먹는 약이라든지 뭐 주사제라든지 이런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불을 끄고, 우리 약한 피부 장벽을 회복을 시켜야 불이 다시 안 날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민감 피부를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의 습관이라던가 집에서 바르실 수 있는 그런 홈케어 같은 것들을 병원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체크리스트를 해보셨을 때 반 이상 내가 해당된다면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피부 장벽을 조금 튼튼하게 해서 미리 미연에 불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병원에 오시면 더 좋긴 하죠. 그러면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피부염을 저희가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어떤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쓰는 것이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요. 불이 나지 않게 피부를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히아루론산 성분이나 우리 혈액 속에 또 이제 성장인자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PRP 같은 치료들을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미 불이 났을 때 끄는 치료들은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방하는 차원의 치료들은 우리가 의료보험에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이 있는 거죠. 하지만 피부 장벽을 또 회복을 위한 크림들이 있어요. 네. 이런 크림들은 뭐 시술까지 안 가더라도 병원에 오셔서 상담 후에 이런 크림을 좀 처방 받으시는 거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요즘에 피부 장벽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해도 많고 한데 좀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 피부 장벽, 어떤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약산성 폼 클렌징을 써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맞는 건가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산성 세안제가 좋은 이유는 우리 피부의 pH 정도하고 유사한 정도의 제품이 피부에 자극이 없는 거거든요. 약산성 세안제도 세정력이 충분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믿고 그것만 쓰셔도 돼요. 특히 남자분들이 약간 그 세정력을 못 믿고 아직도 고체 비누, 센 거 이렇게 하고 맞아요. 나면 개운한 그런 느낌을 그렇죠. 좋아하시는데, 네. 그게 바로 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이 장벽 기능을 약하게 하는 첫 번째 잘못된 실수일 수가 있으니까, 민감한 피부인 분들은 약산성 세안제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안제나 뭐 토너 같은 것도 약산성으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하면 될까요? 토너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너의 기능이 뭐냐면 이 클렌저의 기능을 약간 같이 갖고 있거든요. 마지막 좀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세안제가 많이 알칼리성이었기 때문에 토너로 다시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예, 그런 기능이 있는 게 토너였죠. 그래서 네. 토너도 약산성 제품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피부가 민감한 분들한테 안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닥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토너를 이렇게 닦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도움이 되겠네요. 닥토는 안 돼요. 네, 이 닦아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너를 쓰시되 이렇게 두드리듯이 해줘야 되고,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닥토가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시중에 화장품들을 보면 뭐 순한,
뭐 진정,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화장품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제품은 도움이 될까요? 진정이란 말을 들으면 진짜 진정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 예민한 것, 민감한 것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진정시켜준다. 이게 아까 pH가 약산성으로 피부를 조금 안정시켜주는 것과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순한, 진정 이런 것들은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 좀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맞는 제품들을 설명하는 수식 어구인 거죠. 선생님, 그러면 민감성 피부인 사람들이 화장품에 보면 어떤 성분은 좀 안 쓰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있나요? 모든 성분을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알코올 함유된 것, 그리고 향료. 네, 향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는 게 오일들이에요. 에센셜 오일들. 네. 네, 이런 오일도 조금 주의하셔야 하고, 그리고 멘톨 성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화한 성분 있죠. 네. 네, 이런 것들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주요 성분들로는 우리 스티바라고 많이 알고 있는 레티노이드 성분. 네, 이런 성분들이 좀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해서 이 미백 제품들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색소를 좀 치료하는 이런 하이드로퀴논 성분도 조금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비타민 C예요. 그럼 좋을 것 같은데? 비타민 C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데 고농도의 제품은 오히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농도가 아닌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이 비타민 C를 발랐을 때 만약에 빨개졌다, 따갑다 그러면 중단해야 돼요. 네, 중단하고 다시 그 증상이 없어졌을 때 적은 농도로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아까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좋다고 해서 발랐는데 뒤집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쵸.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인데 민감한 분들에게는 농도라든지 이런 걸 좀 주의해서 조금 발라주셔야 해요. 선생님, 왠지 피부가 건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팩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1일 1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팩들은 좀 도움이 되나요? 우선 팩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팩 하면 어떤 거 생각하시죠? 왜 한다고 생각하시죠? 뭔가 좀 이렇게 좀 피부가 좀 뽀송뽀송해지고 좀 좋아지니까? 좋은 영양을 공급해준다. 그쵸. 네, 이럴 수는 있는데, 우선 많이들 하는 팩이 약간 오이 같은 걸 이용하는 천연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스크팩으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해주는 1일 1팩을 생각하시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오이 같은 경우는 오이팩은 알로에 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열감이 좀 진정이 되고 순간 촉촉해지는 것 있지만 이것도 결국 수분이잖아요. 수분이 오랫동안 닿아 있으면 이 수분이 나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의 진정 효과와 열을 내려주는 효과까지는 맞고, 그 이후에 피부 장벽이 좋아지는 크림을 발라줘야 결국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로에 겔하고 비슷하죠. 네. 이런 원리고, 자, 1일 1팩은 대부분의 팩 제품들이 마스크 뭐 타입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뭐 붙였다가 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우선 붙였다가 떼는 방식은 민감성 피부인 분들한테는 그 물리적인 자극이 돼요. 아까 저희가 닥토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쵸. 마찰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떼어내는 것 때문에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팩에 단순히 진정 효과, 이런 수분 효과 말고 또 설명 보면 뭐 미백에 도움이 그쵸. 되고 모에 도움이 되고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들어있는 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성분들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피부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1일 1팩보다는 피부 장벽을 좋아지게 하는 크림을 매일 열심히 발라주겠다. 가지수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필요한 것 하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제가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감성 피부는 어떤 특정 질환이나 병이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우리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 안 좋을 때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민감성 피부를 이겨서 나의 튼튼하고 또 문제 없는 피부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민감성 피부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오늘 좀 약간 희망을 좀 찾아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 것 같으시죠?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또 생활 습관도 바꾸고 또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줄이고 해서 잘 극복해 보겠습니다. 네, 불이 나기 전에 불이 나지 않는 그런 산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저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